저게 이제 열심히 이론으로 봤었을 때, 책으로 봤었을 때 저번에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실제로 차트에 대입할 때 나타나는 이제 간극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대각삼각형 속에 속한 반작용 하이파동 이사파는 앞선 작용파동 1,3을 완전히 되돌리지 않는다가 무슨 의미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렇게 보니까 어렵죠. 실제로 보면 엄청 쉬워요. 파동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고 1, 2, 3, 4, 5 이렇게 나왔다고 치다. 그래서 제가 레이블을 할게요. 1, 2, 3, 4도 좋고 ABCD도 좋습니다. 뭘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흰색이 프라이스 액션입니다. 가격 변화고 이제 이 삼각형 내에 있는 걸 5파동을 이제 카운팅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분이 말씀하신 대각삼각형 속의 반작용 하이파동 2, 4는 앞선 1, 3을 완전히 되돌리지 않는다가 뭔 말이냐면 2, 4가 각각 1과 3을 되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는 1을, 4는 3을 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되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1파죠. 1파를 완전히 되돌리면 고점을 넘겨버립니다. 당연히 90도가 넘어가는 각도가 되기 때문에 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파가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1파 시작점이 1파가 여기죠. 1파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이걸 넘기면 고점이 삼각수렴의 정의는 뭐예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수렴하는 게 삼각수렴인데 고점이 올라갔죠. 당연히 삼각형이 아닙니다. 당연히 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내용이 책에 있는 거고 이걸 그림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대각삼각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각삼각형이라는 건 이렇게 위아래가 대칭인 이런 삼각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라이징 웨지 또는 폴링 웨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1파가 올라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가 더 되돌려서 내려와 버리면 삼각형이 안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랑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다른 건 이제 원래 삼각 그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라이징 웨지 같은 경우는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면서 올라가지만 가격은 수렴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게 과연 룰에 위배되는 카운팅이었냐 아니었냐. 제가 어떻게 카운팅했어요? 이걸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상방을 봤던 이유가 여기가 무조건 5파동으로 카운팅이 돼서 반등이 나온다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하방 가는 지옥 가는 케이스라고 할지언정, 그래서 여기가 하방 5파로 카운팅 된다고 할지언정 반등은 나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공통 구간을 먹자가 제 의견의 골자였고 기억하실 거예요. 올라가도 상방 보면 되고 떨어져도 반등 후 상방이니까 반등을 보자 라는 게 요지였죠. 아주 심플하게 제 최근 방송들에.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을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임펄스 5파였다라고 할지언정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엔딩 모양이 나오고 있죠. 이게 어디가 어떻게 위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은 저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도 아마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초보분들 중에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카운팅했죠. 이렇게 진입 이후부터 떨어지는 것부터 1파로 카운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운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3, 4, 5 안 됩니다. 수렴이 시작된 부분부터 카운팅을 하셔야 돼요. 일반 이 대칭 삼각형일 경우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올라갔었을 때 임펄스가 나왔다고 치다. 임펄스로 올라간 뒤에 535 ABC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임펄스 올라간 뒤에 수렴을 마쳤고 다시 삼각 수렴이 나온 뒤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고 치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5파동, 조정파동, B파 ABC에서 이렇게 ABC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조정파동이에요. 이게? 아니죠. 이건 상승파동이에요. 상승파동에 대한 조정이 수렴으로 나왔고 다시 상승파동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1파로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걸 1파로, 여긴 상승이었으니까 조정은 여기부터 시작이죠. 그럼 조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카운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카운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일반 삼각형일 경우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엔딩 다이아고날로 가겠습니다. 엔딩 다이아고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이아고날인데 어디에 나오냐? 엔드가 끝이죠. 끝에 나온 다이아고날이에요. 그러면 끝이라고 하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임펄스 5파가 있다라고 하면 이 파동의 끝은 몇 파예요? 5파죠. 그 다음에 만약에 ABC가 있다라고 하면 ABC 파동의 끝파동은 뭐예요? 이 C파죠. 그러면 엔딩 다이아고날은 어디서 나온다? 임펄스 파동의 5파와 또는 ABC 파동의 C파에서 나온다.
반대로 이제 리딩 다이아고날 개념에는데 리딩은 이끌다죠. 리드. L이 AD예요. R이 AD 아니고 리딩 다이아고날인데 이끌으니까 첫 파동에 나와요. 임펄스 파동 1파에 나오고 그다음에 ABC 파동에 A 파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분이 질문한 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다이아고날이 앞선 파동을 임펄스로 카운팅했느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1 더하기 1을 내가 2라고 설명했는데 1 더하기 1이 왜 3이라고 설명했느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엔딩 다이아고날은 임펄스의 5파에서 나옵니다. 또는 ABC 파동의 C파에서 나오고요. 이거를 임펄스로 카운팅했다고 했었을 때 1, 2, 3, 4, 5가 전반적인 1파가 되는 거고 2파가 되는 거고 ABC 3파가 되고 4파가 되고 5파가 되고 계속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있죠. 저는 5파동이 끝났어야 되는데 5파동의 시작점이 ABC로 떨어지면서 ABC로 올라가면서 ABC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엔딩 다이아고날이거든요. 5파가 끝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이제 임펄스라고 보면 1, 2, 3, 4, 5가 나와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끝나고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그래서 이 파란색 1, 2, 3, 4, 5가 하나의 큰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돼서 완성이 되고 떨어지는 게 이제 이게 라이징 웨지 겸 엔딩 다이아고날입니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이분이 두 가지를 설명을 저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어디 한번 방송에서 반복해봐라. 엔딩 1파 파형이 ABC 3파가 아니라 5파로 구성되는지 엔딩 1파 파형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설명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이 만약에 5파동 엔딩의 5파동이 여기 부분이 도입 부분이 ABC 3파로 올라가는데 왜 5파로 카운팅했냐라고 하면 그거는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내가 임펄스로 떨어졌다고 봤을 것 같아요. 이거를 1, 2, 3, 4 이렇게 카운팅할게요. 누가 봐도 ABC인데 그쵸? 이것도 혹시나 이런 의도로 질문하신 거라고 하면 전체적인 파동이 왜 임펄스냐가 아니고 5파동을 왜 임펄스로 카운팅했냐라고 하면 난 이거를 5파동으로 카운팅한 적이 없어요. 이전에 카운팅했었을 때는 있었죠. 왜냐면 여기가 연장될지 몰랐으니까 이때는 여기를 수렴으로 보고 여기를 5파동 하나로 봤죠. 근데 엔딩이 나왔으면 뭐예요? 엔딩으로 간다라고 인지했을 때부터는 이렇게 카운팅하면 되죠. ABC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저번 방송에서 카운팅을 4월 14일 04시 41.4K부터 38.6K로 떨어진 1파로 카운팅했는데 그 후 올라간 2파가 1파 시작점을 넘었습니다. 엔딩의 반작용 파동은 작용 파동을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에 위배되는데 설명되는지. 엔딩의 반작용 파동이란 말은 없고 님이 쓰신 것처럼 대각삼각형, 엔딩이랑 대각삼각형은 다른 거예요. 시메트리컬이랑. 시메트리컬일 때 반작용 하위 파동은 13을 2사는 13을 되돌리지 않는다. 이게 저 방송 키자마자 설명을 했죠. 삼각형에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1, 2, 3, 4, 5가 나오려고 하면요. 그렇죠? 이게 이거보다 되돌리면 안 된다고. 이게 이거보다 되돌리면 안 된다고. 올라가면 그럼 삼각형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4파가 2파 밑으로 되돌렸다? 그럼 삼각형이 안 되고 수평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삼각형이 안 되겠죠. 그 말입니다. 시메트리컬에만 적용되고 엔딩엔 적용시키는 말은 아니지만 굳이 여기에다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4파가 2파보다 길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면, 자, 엔딩 다이아고날은 consist of 5 waves labeled 1, 2, 3, 4, 5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고 1, 2, 3, 4, 5로 레이블을 한다. each wave 각각의 파동은 1, 2, 3, 4, 5 파동은 ABC 또는 WXY로 나뉜다. 웨이브 1과 4는 오버랩 인 프라이스, 가격적으로 오버래핑 된다. 만난다. 1, 4가 만나야 된다. 원래 만나면 안 되죠, 임펄스에서는. 근데 만나게 된다. 보통 1파가 가장 길다. 웨이브 3파가 1, 3, 5파 중에 가장 짧을 수는 없다. 엔딩 다이아고날은 5파의 포지션에서 나타나거나 임펄스의 5파에 나타나거나 코렉션 파동의 C파에서 나타난다. 이게 끝입니다. 엔딩 다이아고날 설명. 위배된 게 있습니까? 왜 여기까지가 1파고 2, 9, 3, 4, 5인데 1파 시작점을 여기로 보고 이것보다 되돌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1파 시작점 여기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댓글을 또 남겨주세요.칙은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무조건 지켜야 되고, 가이던스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맞을 확률이 높다 정도가 가이던스예요. 근데 이제 볼륨 같은 경우는 절대 법칙이 아니고 가이던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파 책에 안 나와 있는 걸로 저렇게 알고 있어요. 시메트리컬 삼각형을 설명할 때 알파 책에 볼륨이 줄여야 된다라는 볼륨의 볼자도 없을 거예요. 거래량의 거자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깨달은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론을 진짜 빠삭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남을 못 믿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거예요. 왜 책을 썼지? 이 책을 쓰신 분들은, 트레이딩 책을 쓰신 분들 돈을 많이 벌었을까? 돈 많이 벌면 나 같으면 책 안 쓸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잘못 배우느니 아예 배우지 않고 나 혼자 마스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찾아보면서 차트 보는데 시간을 거의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보분들한테도 팁을 달라고 먼저 요청하시면 전 드리는 게, 이론 많이 봐야 소용없고 이론 가지고 차트에 대입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으세요 라고 제가 항상 팁을 드리잖아요. 볼륨 같은 경우도 책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떨 때 모양은 정확하게 고점이 줄고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올라오면서 모양은 삼각형인데 결국은 삼각수렴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삼각수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삼각수렴이겠거니. 그래서 상방을 돌파하면 전 어떻게 해야죠 보통? 상방 돌파를 하면 이게 안 넘어가지. 미안해, 다시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 그림 잘 못 그려서 미안해요. 예를 들어서 삼각수렴이라고 했었을 때 저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이게 이랬다가 가격이 상방 돌파를 딱 하면 수렴 후 상방이구나. 지금 롱을 저는 옛날에 저도 모를 때 무조건 막 때렸는데 이게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삼각수렴이었으면 이 삼각형 입구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고점만 살짝 넘기고 여기 고점 넘기지 못한 채로 이렇게 떨어진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카운팅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ABC로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C 웨이브가 다시 ABC, B, C 이렇게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본 경우가 좀 있었어요. 초반에. 다 지우고 카운팅만 남길게요. 결국엔 이거였거든요. 삼각수렴이 아니라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건데 하락 반등 하락인데 여기서 수렴 형태만 살짝 보였을 뿐이 또 올라가다 떨어진 거예요. 이걸 삼각수렴이라고 생각하고 삼각수렴을 벗어나서 이탈했었을 때 롱을 들어갔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삼각수렴이 찐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그럼 과거에 찐이 아니었던 삼각수렴들을 살펴보고 찐이었던 삼각수렴 살펴봤었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볼륨 차이가 나더라고. 찐 삼각수렴에서는 볼륨이 빠지고 그다음에 찐이 아닌 것들에서는 볼륨이 들쭉날쭉하거나 발산하거나, 그렇지만 찐 삼각수렴 중에서도 볼륨이 들쭉날쭉하거나 발산한 삼각형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이 아니고 가이던스라는 거예요. 가이던스.